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확률과 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광 선생님입니다. 전 시간 수업 내용은 잘 들었나요? 이해하는데 그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앞으로도 수업은 이렇게 교과서 내용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진행이 될 테고, 나중에 시험 문제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뭐 숫자만 바꿔서 내던가 아니면 물어보는 질문, 유형만 조금 변형해서 내던가 거의 교과서 학습을 충실히 한 학생들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낼 예정이니까 지금 수업하는 내용들 철저히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을 해서 나중에 시험 때 대비를 하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전 시간에 원순열과 중복순열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이번 시간은 이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순열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쭉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자를 더 줄여서 4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4개의 문자. 자, 4개의 문자 A1, A2, B, C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이거는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그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가지가 나올 겁니다. 맞죠?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자, 근데 그 경우 중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1, A2, B, C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A2, A1, B, C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이 경우 중에 하나로 있을 거예요. 이 두 개는 만약에 A1, A2가 구분이 되는 다른 문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요 밑에 첨자를 지워서 이 구분을 만약에 없애주게 되면 이 두 경우는 어떤 경우가 돼요? 그렇죠. 같은 경우가 되죠. 즉,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위의 경우에서도 A1, A2의 구분을 없애고 AA라고 하는 같은 문자가 2개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줄 때는 4팩토리얼 가지가 아니라 요 밑에 예시에서 보듯이 같은 문자끼리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실제로는 모두 같은 경우니까 한 가지를 세줘야 되죠. 이러한 게 몇 가지씩 생길까요? 그렇죠. 이 같은 문자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가지씩 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이 중복되는 거를 빼주면 2팩토리얼로 나누어줘서 실제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2팩토리얼 2 곱하기 1.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팩토리얼 쓸 때 곱하기 1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떠냐? 원리는 지금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같은 문자끼리 위치가 바뀌는 거는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아니고 다 같은 경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자를 다른 문자로 생각을 했을 때 나열하는 순열의 수, 경우의 수, 팩토리얼 거기에서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같은 문자끼리 위치가 바뀌는 경우를 나누어줘서 한 가지로 세게끔 해주게 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 만약에 A, A, B, B, B 이렇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다 다른 문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5 팩토리얼이지만
A 두 개, 같은 문자, 너네끼리 위치가 바뀌는 거는 실제로는 한 가지야.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로 세주기 위해서 2팩토리얼로 나누어주고, B 세 개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3팩토리얼도 똑같이 나누어주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2팩토리얼 2에다가 3팩토리얼 3 곱하기 2를 이렇게 나누어 주니까 실제 경우의 수는 10가지. 자, 이 원리는 문자가 3개이던 4개이던 몇 개가 있던지 간에 전체 경우의 수 팩토리얼에서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누어줘서 한 가지로 세게끔 해서 순열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리 이해되죠?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교과서 본문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내용도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결국 이제 요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이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이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n팩토리얼에서 같은 것의 개수만큼, 그 개수가 위치가 바뀌는 거는 한 가지를 세줘야 되니까 위치가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주고, 같은 거의 개수만큼 나누어주고 팩토리얼로 이렇게 해주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더라. 방법만 잘 기억을 하고 요 내용을 잘 활용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0페이지에 문제 7번. 자, 다음 영어 단어에 모든 철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는 success. 자, 성공을 뜻하는 단어죠. 자, 요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 문자는 몇 개? 그렇죠. 7개. 7 팩토리얼에서 같은 문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S 몇 개? S가 3개. 그 다음에 U는 1개네요. U 하나. 그 다음에 C는 2개. 그 다음에 E 하나. 따라서 S 3개 위치가 바뀌는 경우 한 가지로 세주기 위해서 3팩토리얼, C도 2개, E 팩토리얼. 그 다음에 하나씩 있는 문자는 어차피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없으니까 여기 뭐 1팩토리얼 곱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 생략을 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7, 6, 5, 4. 자, 요 밑에 3이 3팩토리얼은 요 밑에 있는 3팩토리얼이랑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써주지 않고 이 2팩토리얼에 해당하는 2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7, 6, 42에 10을 곱해주니까 전체 경우의 수 420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도 식만 써보도록 할게요. 실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statistics 이 문자 전체 글자 수 몇 개? 10개 10 팩토리얼에서 S가 몇 개인지를 세보자. S 하나 둘 셋 3 팩토리얼. T가 몇 개? 하나 둘 셋. T도 3개 3 팩토리얼. 그 다음에 A는 1개 써줄 필요 없고 I는 하나 둘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C도 1개니까 1팩토리얼 써줄 필요 없고 너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실제로 쭉 나열을 해서 약분할 것들을 다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해주면 가지수가 5400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400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제 3번하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유형은 모든 교과서 어떤 문제집을 막론하고더라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우고 나서 반드시 나오는 필수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러한 바둑판식 모양의 도로망이 있을 때
A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거는 돌아가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단 거리로 갈 때 A를 출발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 이동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할 거예요.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밑에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을 해서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을 할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A라고 하는 문자에 대응을 시키고 위로 가는 거를 B라고 하는 문자에 대응을 시킬 거예요. A를 오른쪽으로 가는 거, B를 위로 가는 거. 그러면은 B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몇 번? 하나, 둘, 셋, 넷.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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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로는 하나, 둘, 세 번. 그러니까 B, B, B. 지금 이 풀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두 번 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 위, 위,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 문자들을 이용을 하면 A, A, B, A, B, B, A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와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모든 경우를 세주기 위해서는 이 A 4개와 B 3개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생기는 서로 다른 경우를 세주게 되면 그때마다 경로가 하나씩 정해지니까 서로 다른 모든 경로를 다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7팩토리얼에서 같은 문자 4개니까 4팩토리얼, B 같은 문자 3개니까 3팩토리얼을 나눠줘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서로 다른 경우가 35가지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에 문제 8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 위쪽에다가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 다람쥐가 있는데 이 다람쥐가 길을 따라서 움직일 때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를 일단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살펴볼까요? 자, 지금 최단 거리로 갈 때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는 5번. 자, 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A라고 하는 문자로 대응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A가 5개. 그 다음에 위로는 하나, 둘, 셋, 넷. 너를 B라고 하는 문자에 대응을 시켜줄게요. BBBB. 됐죠? 그러면은 너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서로 다른 경로를 모두 세주는 그 가지수가 될 테니까 전체 문자 몇 개? 9개. 9 팩토리얼. A가 5개니까 5 팩토리얼. B가 4개니까 4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해볼까요? 자, 먼저 9 팩토리얼. 9, 8, 7, 6. 5부터 1까지 곱해주는 거는 분모에 있는 5팩토리얼하고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써줄 필요 없고 4팩토리얼에 해당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만 써서 계산을 해줍시다. 4, 2, 8, 3으로 나눠주면 2, 9, 7에 63 2배를 해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126가지가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다음. 자, A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요번에는 경로가 정해져 있어. A에서 C로 간 다음에 C에서 B, 반드시 C를 거쳐가야 돼. 자, 그러면은 이때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일단은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그 각각에 대해서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두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거쳐서 B까지 가는 게 한 과정이니까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따라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경우 A에서 C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너는 오른쪽으로 2칸,
A 2개, 위로 3칸, B가 3개 있다라고 했을 때 너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모든 경로의 수니까 5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것. 따라서 10가지. 첫 번째. 다음. C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자, C에서 B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몇 칸? 3칸. 위로 1칸. 따라서 A, B. 너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대응되겠네요. 따라서 전체 4팩토리얼에서 같은 문자 A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4만 남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위에서 구한 10가지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요 4가지 곱해준 게 전체 경로의 수가 될 테니까 총 40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쌤이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요번에는 A를 출발을 해서 C라고 하는 지점을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거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 일단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A에서 반드시 C를 거쳐 B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해서 그거를 다 제외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구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경로의 수, 아까 위에서 구한 126가지에서 이게 전체 경로의 수, 두 번째에서 구한 반드시 C를 거쳐서 가는 경로의 수 40가지를 제외를 해준 값, 즉 86가지 네가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는 경로의 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금 모두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잠깐 영상을 일시정지 멈춰놓고 1번부터 6번까지 스스로 확인하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풀어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본인이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결해보는 거,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잘 풀어봤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테고 이미 충분히 예습이나 이런 걸 잘 해서 잘 해결한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문제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요거는 기본 공식이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없죠. n-1 팩토리얼. 요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 n-r. 그렇죠. 얘는 n의 r제곱. 자,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이 n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 요거는 방금 배웠던 거. 그렇죠. 같은 거의 개수만큼 그 개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줘서 중복되는 거를 피한다. 한 가지로 세준다. p 팩토리얼 곱하기 q 팩토리얼 해서 마지막 요 r개 있는 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해서 나눠주게 되면 구하는 경우의 수 나오겠죠. 자, 다음에
자, 2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남학생이 둘이야. 너네 둘은 떨어져 있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건이 없는 여학생을 먼저 앉혀놓고 남학생을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요. 이 경우에는 사실 남학생을 먼저 앉히더라도 해결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여학생을 먼저 앉힐게요. 자, 원순열을 바라보는 관점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회전했을 때 일치하면 한 가지로 본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가 같으면 다 같은 경우이니까 특정한 원소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일반 순열 문제로 바꾸어서 푼다. 자, 이 여학생 4명 중에서 한 명의 위치를 고정을 시킬게요. 2번째 관점. 그러면 나머지 여학생 3명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은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 팩토리얼. 자, 나머지 여학생들이 배치가 됐어. 남학생 2명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이 4개 자리 중에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앞에 남학생이 들어간 자리에 뒤에 오는 남학생은 또 들어가면 안 돼. 중복이 안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의 남학생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 4P2 순열의 수 해서 3 곱하기 2에 4P2는 4 곱하기 3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72가지. 자, 이렇게 해결을 해도 되고, 자, 남학생을 먼저 배치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지금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은 거니까 위치는 딱 정해져 있죠. 첫 번째 자리, 2번째 자리,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자리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남학생 2명 중에서 첫 번째 남학생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2번째 남학생은 얘랑 이웃하면 안 되니까 올 수 없는 자리. 그렇죠. 이 왼편 자리랑 오른편 자리에는 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2번째 남학생이 올 수 있는 자리는 남은 3자리. 하나, 둘, 셋 중에 하나. 그래서 2번째 남학생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자, 둘이 떨어졌어. 그러면 나머지 여학생 4명은 그 남학생 하나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남은 4 위치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자유롭게 배열을 해주면 되니까 일반 순열 경우의 수 4 팩토리얼. 따라서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72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 문제를 풀 때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 오류만 없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를 만약에 잘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같은 문제더라도 한 가지 방법만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습관을 좀 들여보면은 그런 어떤 접해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를 접했을 때 좀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6명의 학생이 연극반, 합창반, 방송반의 3가지 동아리 중에서 각각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 자,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가 몇 개야? 3개. 선택 가능한 거. 몇 명의 학생을 배정을 해줘야 돼요? 6명의 학생을 각각 배정을 해줘야 되니까 6번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들어갔던 동아리를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없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6명의 학생을 다 배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중복, 순열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중복해서 6명의 학생을 배정을 해줘야 되니까 6번 선택. 따라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3의 6제곱이 되고요. 경우의 수는 729가지가 되겠네요. 729가지. 자, 다음 문제 4번.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깃발 2개, 파란 깃발 2개, 노란 깃발 3개를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자,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같은 빨간 깃발 2개끼리는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구분이 안 되죠. 같은 거예요. 여기도 이 파란 깃발 2개는 같은 거, 여기 노란 깃발 3개도 같은 거.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깃발 2개, 너를 A에 대응, 파란 깃발 2개, B, 노란 깃발 C 3개를 C로 대응을 하면 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니까 전체 7팩토리얼에서 A 2개, 2팩토리얼, B 2개, 2팩토리얼, C 3개, 3팩토리얼. 맞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가 210가지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5번.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시작을 하기 전에 함수와 1대1 함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함수가 뭐죠,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으려나? 일단은 두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함수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기억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 함수와 1대1 함수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자, 이쪽에 1, 2,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 이쪽에 A, B, C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두 원소를 대응을 시켜줄 거야. 대응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잘 안 보이네. 지금 이제 잘 보이죠? 미안. 자, 두 원소 사이에 대응 관계,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자, X에서 Y로 화살표를 보낼 때 1에서 만약에 A로 보냈어. 근데 A 말고 B에 얘가 또 보냈어. 이런 게 있으면 돼, 안 돼? 그렇죠. 안 되죠. 하나의 원소는 오직 하나의 원소하고만 대응을 해야 돼요. X의 원소는 오직 하나의 Y의 원소하고만 대응을 해야 되고, 다음 1은 A에 대응시켰어. 2는 C에 대응을 시켰어. 이거 함수야, 아니야? 그렇죠. 함수가 아니죠. 왜? 3이라고 하는 원소가 대응한 게 없잖아. 그죠? 따라서 조건 2개.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 정확히 몇 번? 한 번만 대응을 하는 게 함수이다 라는 거. 그게 함수다.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야. 자, 어떤 조건이 추가되냐? 자, 1에서 만약에 B라는 원소에 대응을 해줬어. 근데 2도 만약에 B에 대응을 해준다. 그러면은 X의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원소가 같아지는 거죠. 1대1 함수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X에 있는 원소가 모두 다 다른 Y의 원소들하고 대응을 할 때 1대1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이 만약에 B에 대응을 했어. 그럼 이게 네가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2는 B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하나의 원소하고 대응을 해줘야 돼. 3은 1에서 대응했던 B 제외, 2가 대응했던 D 제외, 나머지 중에서 하나.
지금 이거 화살표 여기가 나가면 안 되죠. A가 됐건 C가 됐건 하나만. 자, 그러면 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보죠.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자, Y의 원소 몇 개? 4개. 대응할 수 있는 게 4개네요.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A가 대응할 수 있는 원소도 4개, B가 대응할 수 있는 원소도 4개, C가 대응할 수 있는 원소도 똑같이 4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경우의 수에 대응을 하느냐? 서로 다른 4개에서 이거는 겹쳐도 상관은 없죠. 따라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A, B, C 3개가 대응해야 되는 원소를 선택해주는 중복 순열의 수와 같아진다. 따라서 4의 세제곱 경우의 수 64가지 되었죠. 자, 1대1 함수는 자, 첫 번째 A의 함수값이 될 수 있는 Y의 원소는 처음에는 몇 개야? 4가지가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1대1 함수는 A가 대응했던 원소가 B가 또 대응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가 제외가 됐어. 남은 거 몇 개? 3개 중에 하나. 그죠? C는 앞에서 2개를 제외한 2개 중에 하나. 따라서 전체 1대1 함수의 개수는 2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대응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원소 4개 중에서 다 다른 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그렇게 3개를 선택해서 A, B, C 대응하는 것들을 나란히 나열하는 순열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 잘 하고 따라오고 있는 학생들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6명의 학생이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일반 원순열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 탁자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가 몇 가지씩 생기는지를 따지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은 둘 다 기본적으로 6개의 원소를 나열을 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6 팩토리얼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요 안에서 이제 중복되는 게 몇 가지씩 생기는지를 세보면 되는 거잖아. 자,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했을 때 모양이 같아지는 게 몇 개 생길 것 같아요? 삼각형, 변이 몇 개? 3개. 3개. 그러면 회전하는 방법도 3개가 생기겠네. 그죠? 자, 실제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6개의 원소를 그냥 간단하게 숫자 1, 2, 3, 4, 5, 6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삼각형 모양에서 일렬로 배열을 할 때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여기서부터 그냥 일자로 풀어서 쭉 나열할 때는 다 다른 경우지만 실제로 이 3개는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 같은 경우다. 이런 게 3가지씩 생긴다. 3가지씩. 자, 따라서 이 전체 경우의 수를 뭐로 나누어줘야 된다? 그렇죠. 3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 3으로. 자, 여기는 1, 2, 3, 4, 5, 6. 요거는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배열 하나가 정해졌을 때 그거를 회전시켜서 일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경우로 일자로 나열했을 때 다른 경우로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생길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를 180도 회전했을 때 나오는 경우 그렇게 2가지씩밖에 안 생기겠죠. 따라서 너는 2로 나누어 줘야겠다. 경우의 수 2로.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는 240가지, 두 번째는 360가지. 이렇게
자, 오늘 문제까지 풀다 보니까 수업이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순열, 이 소단원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복조합 나가기 전에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서 복습도 할 겸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길러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다가 문제 파일, 한글 파일하고 PDF 두 개 다 올려줄 거예요. 자, 올리면은 그 문제들을 풀어서 제출을 하는데 자세한 제출 방법은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서 이 형성평가 문제를 과제로 다음 시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